저는 지금 이 테네지먼트가 네 번째 회사입니다. 남의 회사를 세 군데 다녀보고 지금 제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회사 사람들 이런 면에서는 되게 특이하다 하는 게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조직 안에서 보면 자연스럽지만 밖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그런데 재밌는 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처음 입사하셨을 때 이 회사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하네? 싶었던 부분이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영학입니다. 저희가 조직문화 파헤치기라는 이름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직문화는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조직문화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벤자민 슈나이더의 ASA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고한 논문 제목이 The People Make the Place입니다. 직역하자면 사람이 공간을 만든다 같지만 여기서 place는 조직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조직을 만든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place가 사람을 만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behavior는 people과 environment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대로라면 환경, environment가 정해지면 behavior, 행동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벤자민 슈나이더는 반대로 E가 P와 B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행동이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 실험실에 몇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실험 대상자들을 랜덤으로 배치한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면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런데 바우얼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실험실 연구에서는 그 부분이 무시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더 중요한데요. 실험실에서는 대상자들을 랜덤으로 배치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조직에 랜덤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신 회사에 랜덤으로 무슨 주사위를 던져서 입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고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하셨을 거고, 그렇게 입사를 했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회사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회사를 옮기실 권한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슈나이더는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해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행동에 개인의 성격과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을 부적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조직에 랜덤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속하고 나올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이 세 번째 명제인데요. 인간과 인적 환경, 휴먼 세팅은 떼놓을 수 없다. 사람이 세팅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은 세팅이 곧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번째 명제부터 오늘 주제인 ASA 이론이 나옵니다. 조직이 사람을 attract, 끌어들이고 select, 그 중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attrition,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조직에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일종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명제는 결국 ASA 이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 내 사람들의 다양성이 줄게 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환경이 사람들의 행동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명제부터 골, 목표가 개입합니다. 창업자의 머릿속에 골,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적합한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가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을 조직으로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명제는 네 번째와 비슷한데요. attraction, selection, attrition 이 단계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조직 내 사람들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제한된다. ASA 이론을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목적이 가운데 있고 이 목적으로부터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내보내는지가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조직의 인사 담당자나 조직문화 담당자시라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SA 사이클의 시작점이 attract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attract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고 있고 그 메시지들이 어떤 사람을 회사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죠. 문제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둘째는 채용 공고입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어트랙트죠. 그런데 채용 공고에서 뭘로 사람들을 어트랙트 하시나요? 그냥 채용 직무랑 채용 절차 이런 것들만 설명해 놓은 건 아닌지, 채용 공고에 회사의 문화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직원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다녀야 되는 이유, 이걸 Employee Value Proposition, EVP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채용 공고에는 이 EVP가 뭘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채용 사이트나 블라인드 같은 곳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재적 지원자들이 이런 곳의 댓글을 확인하니까 인사팀에서 늘 신경을 쓰는 영역인데 조직문화 담당자 입장에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ASA 이론에 T나 E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Teach나 Educat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거나 이벤트를 하는 역할로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온보딩. 그런데 ASA 이론을 따르자면 조직 문화는 입사한 후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물론 이 ASA 이론이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조직 문화에서 채용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식적인 직책이 조직 문화 담당자시라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의 다른 영역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조직문화 담당자가 채용에는 얼마나 관여하고 있나요?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조직문화 담당자의 역할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깨끗하지 않은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데 물은 깨끗하게 하래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많으시죠? 채용이 어트랙션과 셀렉션의 문제라면 어트리션, 조직문화 담당자가 사람들의 평가와 승진, 이동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목표로 한 성과는 냈는데 회사의 조직 문화에는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고 있나요? 지금은 이런 채용이나 평가, 승진, 이동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직문화 담당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HRM 또는 채용 조직에서 야, 조직문화 담당자가 왜 그런 거에 참견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직문화 담당자라는 역할을 온전히 소화하려면 그런 영역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직문화 담당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래 권한은 저절로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각자의 계신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조직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